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유방암센터의 박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17, 18년간 암 환자를 주로 봐온 의사로서 또 가장 최근까지 8년 동안은 주로 유방암에 초점을 맞춰서 본 의사로서 또한 한편으로는 가장 최근까지 암 환자의 보호자였던 경험을 살려서 유방암을 보는 의사의 환자의 입장에서 유방암 환자로 살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보다 아픈 사람은 없다.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영어로 써놓은 내용은 저희 내과 교과서에 내과 의사들이 주로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암을 진단받은 것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된다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본인의 어떤 자기 이미지까지 바뀌어가는 그런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기억이나 그런 단상이나 느낌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항암 치료에 대한 독성에 대한 이미지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병을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 이것은 실제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도 물론 타격을 받지만 환자가 얼마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의 자발성과 독립성으로 그것과 마주해서 좀 더 강해져야지 암을 가지고 잘 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목을 병을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유방암을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유방암을 보는 의사고 유방암의 원인, 병기, 치료, 예후 이게 전부 제 생활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맞대하고 마주하는 의사를 제대로 이용을 하면 병을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로 환자분들이 가깝게 의존하시는 타인의 조언은 대부분 어떤 책임감도 없이 말씀이 되어져 나온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대체요법이나 건강식품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겠고, 실제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음식이나 식품을 쓰는 거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환자를 이용하는 상술이 이용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환자의 외적인 것에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운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환자들의 정서를 보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안 하시던 분들이 올인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운동을 하다거나 이런 분명히 무리가 따르는 거죠. 또 진통제는 나의 병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동형적인 정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사한테 말하면 의사는 약을 드시라고 그냥 말해버리고 끝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지식과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병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암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단 객관적으로 담당 의사입니다. 의사 대 환자, 환자의 의사 관계가 되게 쉬운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 줬을 때 가장 병의 치료를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친해지자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의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의 가족의 역동성, 그 가족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원칙은 가족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간에 환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자 편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의사의 노력과 환자의 노력과 가족의, 제가 항상 트라이앵글이란 말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환자의 병 치료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갑자기 좀 황당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인명은 제천이다. 이거는 제가 의사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병에 대한 바른 태도고 결국 어떤 환자가 좋아지고 의학적인 뿐만이 아니라 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은 내용인데요. 제가 환자한테도 맨날 설명드리지만 좋아지실 확률이 10%밖에 안 돼도 내가 좋아지면 나한테는 100%가 되고 좋아질 확률이 90%여도 내가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나는 90%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50대 50이고 일단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병에 대한 태도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투병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습니다. 이 투병의 과정이 훨씬 길 만큼 거꾸로 결과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래 못 견디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견디시고 치료에도 반응이 좋고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물론 저희가 의학적으로 많은 면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실제로 그 환자의 태도나 이런 것이 결부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되는 거가 결국은 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써봤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표가 되지만 유방암인 경우에 여기에서 보이는 다른 암과 달리 굉장히 40대 중반에 많이 생기는 암이고 40대 중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 아내, 딸, 직장인, 친구 모든 역할을 가장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시기에 어느 날 덜컥 암이 걸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하게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될까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제로 알 수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의학적 진실 몇 가지를 두는 것으로 자리를 매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이 최선이다. 우리가 완치가 안 될 때는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거든요. 그리고 정답이 없을 때는 그 얘기는 완치 치료제가 없을 때는 새로운 실험이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다음에 치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과정에 관계없이 결과가 최우선하는 의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한 의학적 사실이면서 같이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전히 암의학은 여전히 미래의 학문이기 때문에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열린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암 환자는 특히 암을 보는 의사와 친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현실적인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가 좋아지면 모든 피곤이 풀리고 좋아지고요. 환자가 안 좋을 경우에는 똑같이 본인 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암과 함께라도 훌륭한 인생을 잘 영위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